자, 21번 문제입니다. 우리 시와 나라 씨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샀네요. 집 한 채 샀습니다. LA에서 40만 불 주고 샀네요. 자, one year ago, 1년 전에. 그런데, 자, 결정했습니다. 팔기로 그 집을 50만 불에 1년 만에 10만 불 올랐네요. 그렇죠? 요즘 사실 더 오릅니다. 그리고, 자, 뉴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 시가 got a good offer, 좋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뉴욕에 있는 회사로부터 어떤 좋은 회사인가 보죠. 자, 그런 좋은 회사로부터 오라는 좋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대로 filing status는 MFJ이고요. 자, 이럴 때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reduced exclusion. 자, exclusion 그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데 reduced 비과세액이 줄어들 수도 있죠. 자, 어떤 문제인지 아시죠? 자, 세법 121조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5년 보유, 2년 거주.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5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최대 50만 불까지 MFJ의 경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5만 불까지 양도차익 캐피털 겐에서 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양도차익이 캐피털 겐이 10만 불이죠. 지금 신고진 MFJ고 최대 50만 불까지이지만 결론적으로 10만 불, 10만 불. 자, 10만 불 모두 공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4분의 10이 아시죠? 24, 어디에서 나온 숫자죠? 24개월.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거죠. 자, 24개월 중에 12개월 거주했었죠. 따라서 반등해야 되겠네요. 50만 불 곱하기, 자, 50만 불 곱하기 반등하면 25만 불인데 양도차익 자체가 10만 불밖에 안 되니까 10만 불 모두를 모두가 reduce exclusion 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C입니다. 자, 세법 121조 엄청나게 중요한 조항이라는 거 아시죠? 이 121조에 대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또 부동산 에이전트가 많이 물어봅니다. 자, 5년 보유, 2년 거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부재, 어떤 세법에서 정한 이유 때문에 집에서 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거주 요건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땐 봐주기도 하죠. 사는 걸로 봐줍니다. 거주한 걸로. 자, 방금 5번 보시면 두 배우자가 모두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무슨 얘기죠? 둘 다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은 어느 한 사람의 이름, 어느 한 사람이 소유권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5년 보유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보유해도 되는데 거주 요건 2년 얘기하는 거죠. 2년은 둘 다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반가룩이 바로 본 문제와 관련된 얘기고요. 다음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어느 진술이 맞는 얘기냐? 무엇과 관련해서 the filing of a form 4868 자, 옆에 나와 있네요. application for 자, 신청서인데 automatic extension 자동적으로 연장하는 거죠. time to file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 이 서식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2021년 세금 신고할 때 4868과 관련해서 맞는 얘기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죠. 문제 잘 보시면 time to file이죠. time to pay가 아니라 지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때 사용하는 서식이 아닙니다. 4868은 신고 기한을 연장할 때 사용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자 계속 붙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B. 자, 폼 4868은 제공한대요. 납세자에게 무엇을 자동적으로 6개월 연장 기간까지는 좋았는데 to pay 같은 이유네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납부 기한 연장할 때 사용하는 서식이 아닙니다. 4868은 신고 기한을 연장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다시 보시면 비록 4868을 접선다 하더라도 of interest 이자는 부담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과될 수도 있고요. late payment penalty 지연 납부 가산세 정도 옮기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금액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언제까지 regular due date 일반적으로 4월 15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답이죠. 그렇죠? 자,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일단 낼 수 있으면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D 어디가 틀린지 확인해 볼까요? 자,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외에서 거주하는 그렇죠? 4월 15일 현재. 자, 이런 사람에게는 허용될 수도 있대요. 허용될 거래요. 그렇죠?
추가해서 12달, 12달 아니죠? 그렇죠? 그 2달이죠? 자동적으로 2달 연장 가능하기도 하죠. 일종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는. 자, 그 해설에서는, 자, 방금 2번 보시면, 자, 요즘은 사실 뭐, 우편으로, 그 우편을 통해서 세금신고서 보내는 납세자가 거의 없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자, 그럴 때 4월 15일 날, 보내면 4월 15일자 우편 소인이 찍히겠죠? 도착은 4월 16일 이후에 도착하겠죠?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4월 15일자 그 우편 소인이 찍히면 제때 신고한 것으로 봐준다. 그런 얘기죠. 6개월 연장할 때 4868 사용해야 되고요. 자,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여기 있네요. 그렇죠? 비거주 외국인, 국외 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국외 복무 현역 군인 등에게는 6개월, 6개월이 아니죠.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7번이죠. 방금 7. 그렇죠? 자, 그 가산세와 이자는 계속 붙는다는 거. 왜냐면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가산세 따져보면 비교해보면 그 무신고 가산세는 5%인데 자, 미납 가산세는 몇 퍼센트? 0.5%. 10분의 1죠. 따라서 일단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세금 낼 돈이 있든 없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세금 내는 게 좋겠죠. 가산세 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자, 리사가 결혼했대요. 그리고 또 자, 2명의 디펜던 칠드런 부양 그 자녀가 있대요. 그녀의 남편이 사망했네요. 4월 달에. 그리고 그녀는 재혼하지 않았고요. 2021년 말 현재. filing status 어떤 그 신고지를 리사가 사용해야 할까요? 그녀의 2021년 세금 신고할 때 2021년은 자, 그녀의 남편이 사망을 했죠. 따라서 MFJ나 MFS 둘 중에서 더 유리한 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혼자 산다고 해서 그 배우자가 사망해서 혼자 산다고 해서 빡빡하게 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사망한 해의 그 세금 신고는 MFJ 또는 MFS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MFJ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회의 경우에 QW Qualified Widow 또는 Widower 이 신고지 얘기하는 거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망한 해의 세금 신고는 QW가 아니라는 거 많은 수험생들이 혼동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B가 되겠죠. B, Married Filing Jointly. 자, 뭐 간단히 정리하면 사망한 해는 그 배우자가 살아있는 것으로 봐준다. 세법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해설에서는 방금 3원 정리해드리면 되겠네요. Foster Child. 자, Foster Child 미타가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부양 자녀 포함되나요? 요거를 갖추었다면 당연히 됩니다. 되는데 자, QW 신청할 때에는 부양 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QW뿐만이 아니라 HOH 신청할 때도 Foster Child는 부양 자녀를 보지 않습니다. 세법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위타 가족만 있다면 Foster Child 부양 가족을 위타 가족만 있다면 QW 또는 HOH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24번 문제. 5 test 5가지 요건이 있대요. 갖추어야 될 납세자가 청구한 데 있어서 무엇을 부양가족을 신고서에 넣을 때 5가지 요건 꼭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 되겠죠. 다음 중 아닌 거 requirement 요건이 아닌 거 5가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A 보시면 자,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여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세법상 거주자는 뭐 얘기하는 거죠? 영주권자와 일정 일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자, 영주권 없어도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세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따질 때는 국적이 중요한 요건이 아닙니다. 국적 기준이 아닙니다. 자, B로 내려갑니다. Member of household or relationship test. 쉽게 얘기해서 식구여야 된다. 그렇죠? Member of household는 또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다음 disability test. 장애가 있어야지 부양 가족이 될 수 있다. 장애가 없으면 안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음 joint written test. 자, 이 내용을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자, 이것도 무슨 요건이냐? joint written test. MFJ로 신고한다는 얘기죠. 부양 가족이.
자, MFJ로 신고한다. 무슨 얘기? 결혼했다는 얘기. 자, 결혼했으면 어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남의 그 신고서에 그 부양 그 가족으로 들어가기가, 그렇죠? 한국 민법상 그 의제 성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세법상 어른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MFJ로 신고하는 그 사람은 어떤 다른 납세자의 그 부양 가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해설에서는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그 MFJ 얘기하는 겁니다. joint tax return test. 자, 나머지는 뭐 다 정리해 드렸고요. 5번 문제, 어느 그 보기가 자, 무엇과 관계된 to estimated tax payment 중간 연합이죠. 자, 관련해서 it's not correct 맞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틀린 거. 자, 여기 보시면 자, 개인 납세자인데 그 유일한 소득이 자, 어디에서 발생한다? self employment 자영업에서 장사한다는 얘기죠. 장사만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납세자는 그 중간 연합을 그 해야 할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자, 몇 번에 걸쳐서? 네 번에 걸쳐서. 자, 언제? 4월, 6월, 9월. 다음이 중요한 거죠. 다음에 12월이 아니라 다음에 1월입니다. 물론 15일까지 각각. 자, 맞는 얘기고요. 근로소득자도 원천 징수의 방법으로 그 중간 연합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만 그 중간 연합하는 거 아닙니다. 자, B 보시면 만약에 불충분한 세금이 is paid 납부된다면 through withholding 원천 징수를 통해서 원천 징수가 뭐죠? 자, 세금 줄 때 세금 낸죠. 그 월급 줄 때 세금 떼는 거죠. 그렇죠? 자, 원천이 그 월급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뗀다고 해서 떼는 게 징수죠. 그렇죠? 원천 징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그 estimated payment 중간 연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원천 징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뭐 쉽게 사장님이 월급 줄 때 그 뗀 세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insufficient. 따라서 더 내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중간 연합의 방법으로. 그 얘기입니다. 자, 맞는 얘기죠. 다음 실은 내려갑니다. 그 중간 연합이 요구됩니다. 뭐뭐 할 때? withholding taxes. 원천 징수된 세금이 greater 더 많을 때 무엇보다 실제 내야 될 그 전체 세금보다 overall tax liability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원천 징수된 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죠. 세금으로. 그런데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죠. 그렇죠. 환급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C가 틀렸죠. 자, 맞게 고치려면 greater를 smaller로 바꾸면 맞는 내용이 되겠죠.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 중간 연합세는 사용된대요. 그 납부하는데, 자, income tax,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세죠. 그리고 또 alternative minimum tax, 자, 이러한 세금, 최저세, 이러한 것들도 중간 연합을 해야 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소득세만, income tax만 중간 연합을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 웬만한 세금은 그 중간 연합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수험 목적상. 자, 해설 보시면 10 for ES 뭔지 아시죠? 중간 연합과 관련된 서식이죠. estimated에서 ES 따왔겠죠. 자, pay as you go CFA 있죠? pay 세금 내라는 얘기죠. as you go 여기서 go는 돈 벌다 할 때 벌다입니다. 돈 벌 때 세금 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자, 그래서 중간 연합 결론적으로 중간 연합 하라는 얘기죠. 자, 국세청 입장에서 돈 벌 때 세금 거두겠다 뭐 그런 생각을 표현한 거겠죠. 그런데 납세자 입장에서도 사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 벌 때 세금 내는 게 나중에 한꺼번에 내려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누가 중간 연합을 해야 되느냐? 일단 천불 세금입니다. 세금이 1000불 이상 납부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아직 과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이 되면 중간 연합해야 됩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4번에 나눠서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 과세연도에 세금 낸 게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전 과세연도에 낸 세금이 없다면 돈을 벌지 못해서 낸 세금이 없다면 중간 연합 의무 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1000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00불. 자, 법인 같은 경우는 1000불이 아니죠. 훨씬 까다롭죠. 얼마? 자, 반땡에서 500불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500불 내야 될 세금이 500불 이상으로 예상되면 중간 연합해야 됩니다.
괄호 2번 보시면 자, 어떤 납세자? 중간 연합을 해야 되는 납세자는 포함한데요. 후이한 자를 포함한데요. 자, 첫 번째 내용 보시면 interest 뒷부분에 있습니다. dividends 또 엘리모니 뭐죠? 위자료죠. 자, 물론 그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위자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받은 위자료만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뒤에 또 있죠. capital gains, prizes and awards. 자, 이러한 소득도 중간 연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 그리고 또 근로소득만 중간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소득은 다 중간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는 원천 징수를 했는데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더 세금 내라는 얘기죠. 중간 연합의 방법으로. 다음 세 번째 내용. 자, more than one job. 직업이 지금 하나 이상이니까 결론적으로 둘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각 그 사장님이 employer 그렇죠? 각 사장님이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대요. 당연히 중간 연합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내용은 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자영업자 얘기죠. 자,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괄호 3은 뭐죠? W4 얘기하는 거죠. 원천 징수된 세액이 부족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조정해 달라. 그런 서식입니다. 조정해 달라고 할 때 필요한 서식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의미죠. 면책 규정, 세이프 하버를 면책 규정 무슨 얘기죠? 면책 책임을 면하게 해주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이 규정만 지키면 자, 이 면책 규정이 왜 중간 연합과 관련해서 왜 만들었을까요? 이 규정이 왜 필요할까요? 중간 연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간에 과세금도 중간에 그렇죠? 예납 밀리는 거죠. 따라서 실제 내야 될 세금보다 덜 낼 수도 있거든요. 덜 내면 이날 과세세 두드려 맞는 거죠. 그런데 자, 이 규정만 지키면 봐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을 면하게 해주겠다. 가산세 때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과세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어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잘못해서 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얘기 들어있죠? 작년에 낸 세금의 100%입니다. 또는 올해 낼 세금,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해가 아니라 이번 과세연도죠. 자, 이번 과세연도의 낼 세금의 90%,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만 지키면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낸 세금의 100% 이건 확실하죠. 본인이 알고 있죠. 납세자가. 그런데 올해 낼 세금의 90%, 낼 세금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둘 중에서 더 작은 거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작년에 낸 세금의 100%를 내는 게 중간 연합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렇죠? 자, 작년에 낸 세금의 100%만 내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야 될 세금보다 덜 내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 벌써 설명드렸죠. 다음에 1월입니다. 만약에 법인이라면 이게 또 달라지는 거죠. 법인이라면 12번째 달에 15번째 날까지 네 번째 중간 연합하면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캘린더 이어가 아닌 피스칼 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12번째 달 만약에 캘린더 이어를 사용한다면 12월 되겠죠. 자, 이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려합니다.